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이라도 좀 정치 상황하고 분리해서 분명하게 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지방정부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2012년도 지난해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한 건도 안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올해도 한 건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저 자료로 만든 통일부에 그것도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지금 유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책자인데 맨 앞 페이지 보면은 신뢰의 형성 과정과 의미 그래가지고 남북 간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적됩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하고 다른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뭘 좀 어떻게 해봐야지 신뢰가 형성되든 축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정부가 힘들면 지방정부라도 좀 시키고 인도적 지원은 좀 민간단체 좀 시키고 그러면 훨씬 잘 될 것 같은데 그 저보다 우리 장관님이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안 하죠? 네, 저희가 그 지방정부의 그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앙정부가 아직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저희가, 저희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는 국민 세금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이렇게 변죽을 올리면서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치고 민간의 인도적인 지원 적극 장려를 못할 망정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지방정부가 하겠다는 것도 다 봉쇄하고 이게 인천시가 하고 경기도가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 사업은 오이사 조치 이후인 2011년도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못하게 하면서 신뢰,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축적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신뢰를 축적할 기회를 안 주면서 어떻게 신뢰를 축적합니까? 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축이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기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이게 지금 장관 말씀 내 시간 없어서 더 논란 안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못하는데 어떻게 지방정부가 하도록 허용하겠냐. 그런 식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따가 그 부분 다시 좀 분명히 성명을 좀 해주시고요. 우선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산림병충해 방제, 말레리아 방역, 농업협력, 영유아 유취학계층 지원 다 해온 것들 얼마나 좋냐는 말이죠. 지금 또 이 지방정부들 예산 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170억 세워놨고 제발 올해는 좀 조그만 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을 강력히 보이고 있어요. 응?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류협력 승인 신청하면은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명박 정부하고 원칙도 다르고 정책 방향도 다른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이명박 정부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이걸 좀 변경시키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첫 단추를 이번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탈북 청소년 문제 지금 학업 중단 사유가 42.9%가 이민들 출국 때문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의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을 제대로 못했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까지 말에 단순하게 생기는 좀 어폐는 있겠지만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땅에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안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 좀 세우기를 촉구하고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북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 깊게 그리고 뭔가 좀 효과적인 그런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차원의 어떤 인식에 있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뿐만이겠습니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도 그걸 사용하고 싶습니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170억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수천억에 이르는 돈을 저희도 쓰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우선 우리들에 대한 남쪽에 대한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위협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만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의 말씀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신다면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그런 일을 할 때는 더군다나 그것이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조성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하는 것도 세금이니까 신중하게 해라. 그런 민간 단체의 인도적 지원이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정치 상황하고 상관없이 하겠다는 거에 장관이 지금 원칙으로 하겠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다만 이게 붙는데 어떤 민간 부분인지는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어요? 이렇게 여야 의원이 다 얘기를 하시면 예, 하여튼 저희들이 대통령 원칙까지 주무장관이 약화시키고 혼선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통일을 주도하는 주관하는 부서입니까? 네, 운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